오늘도 새벽 3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양을 세어봤지만 소용없었죠. 이게 벌써 38일째입니다. 1년 반 동안 제대로 잔 날이 손에 꼽을 정도예요. 저는 올해 72 파경자입니다. 평생 농사 짓고 아이 셋 키우며 악착같이 살아왔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밭일하고 시장 보고 저녁 늦게까지 집안일 하던 사람이었죠. 그런 제가 이제는 자고 싶어도 잘 수가 없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말합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운동 좀 하세요. 참 쉽게도 말씀하시네요. 스트레스를 안 받으면 그게 사람입니까? 남편은 코 고는 소리로 집안을 떠나갈 듯하고 아들 녀석은 엄마 그냥 자면 되잖아요 합니다. 자면 되는 걸 모르겠어서 이 고생을 하나요. 그러던 어느 날 소녀 지은이가 응급실에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아빠가 할머니 쓰러지셨대요. 아닙니다. 제가 쓰러진 게 아니라 어지러워서 잠깐 주저앉았을 뿐인데 남편이 호들갑을 떨어 119를 불렀던 겁니다. 병원에서 온갖 검사를 다 했지만 특별한 이상은 없었죠.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만성 수면 부족 때문입니다. 이러다 큰일 납니다. 그날 저녁 소녀 지은이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간호사인 이 아이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할머니 30일만 저랑 프로젝트 해봐요. 할머니가 다시 잘 주무실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릴게요. 에이, 의사 선생님도 못 고치는 걸 내가 뭘 안다고. 할머니 전 3년 동안 수면 클리닉에서 일했어요. 할머니 같은 분들 많이 봤는데 다들 좋아지셨어요. 딱 30일만 저 믿고 따라와 주세요. 안 되면 그만두면 되잖아요. 소녀의 간절한 눈빛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30일 해보는 거지. 이 고집쟁이 불면증과 한판 붙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기를 쓰기로 했습니다. 매일 저녁 자기 전에 오늘 하루를 기록하는 겁니다. 소녀가 준 예쁜 노트에 말이죠. 자, 이제 시작해볼까요? 1일차 말도 안 되는 규칙들. 날짜 2025년 9월 1일 월요일. 수면 시간 3시간. 새벽 3시여. 오늘 소녀 지은이가 공책 한 권을 주면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부터 매일 일기장에 수면 시간이랑 느낀 점을 적어주세요. 그리고 제가 드리는 미션을 하나씩 실천해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용지 한 장을 꺼내 보여줍니다. 제목이 영자 할머니의 30일 수면 프로젝트라고 적혀 있네요. 내용을 보고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첫 번째, 규칙 저녁 이후 카페인 금지. 뭐? 저녁 먹고 커피 한 잔이 내 낙인데 그것도 못 마셔? 할머니 카페인은 8시간 동안 몸에 남아있어요. 저녁에 마시면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난 평생 커피 마셔도 잘 잤는데? 할머니가 젊으셨을 때랑 지금은 몸이 달라요. 나이가 들면 카페인을 분해하는 속도가 느려진다고요. 두 번째, 규칙 저녁 8시 이후에는 스마트폰, TV 보지 않기. 그럼 뭘 하라고? 천장만 보고 있으라고? 책을 읽으시거나 라디오를 들으시거나 할아버지랑 대화하시면 되죠. 내 할아버지는 8시만 되면 코 골면서 자는데 무슨 대화를 해. 세 번째, 규칙 매일 저녁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기. 목표는 밤 10시 그 시간에 잠이 오면 내가 이 고생을 하니 침대에 누워서 뒤척이다가 더 열받을 것 같은데. 할머니 일단 누워 계세요. 잠이 안 와도 눈을 감고 계시는 것만으로도 몸이 쉬어요. 그리고 매일 같은 시간에 누우면 우리 몸이 그 시간을 기억해서 자연스럽게 잠이 오게 된대요. 네 번째, 규칙 낮잠 금지. 야, 그건 너무한 거 아니니? 낮에 졸린데 어떻게 참아? 그래야 밤에 잠이 오는 거예요. 낮에 자버리면 밤에 안 졸리잖아요. 다섯 번째, 규칙 저녁 식사는 가볍게 자기 3시간 전에 끝내기. 소녀는 이 외에도 운동하기, 족욕하기, 명상하기 등등 별의별 걸 다 적어놨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보면서 한숨을 쉬었죠. 이거 다 하려면 하루 종일 이것만 해야 되겠네. 아니에요, 할머니. 하나하나 천천히 하는 거예요. 오늘은 일단 커피만 끊어보세요. 결국 저는 오늘 저녁 커피를 포기했습니다. 대신 소녀가 사다 준 캐모마일 차를 마셨어요. 맛이 이상했지만 참았습니다. 저녁 8시 TV를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남편은 벌써 코를 골고 있고 저는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죠. 시계를 보니 8시 10분. 다시 보니
8시 15분. 또 보니 8시 23분. 이거 안 되겠다. 결국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다 닫았다를 3번쯤 했을까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할머니 아직 안 주무세요? 잠이 안... 괜찮아요. 첫날인데 당연하죠. 그래도 침대에 계세요. 눈 감고 천천히 숨만 쉬세요. 하나, 둘, 셋, 넷 세면서 들이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세면서 내쉬는 거예요. 손녀의 목소리를 들으며 다시 침대로 갔습니다. 눈을 감고 숨을 세었어요. 하나, 셋, 넷. 언제 잠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새벽 3시에 눈을 떴을 때 어제보다는 조금 더 개운한 것 같았어요. 착각일까요? 손녀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첫날 성공하셨어요. 3시간이라도 주무신 게 대단한 거예요. 뭐가 대단한지 모르겠지만 일단 하루는 지났습니다. 29일 남았네요. 3일차 작은 변화. 날짜 2025년 9월 3일 수요일. 수면 시간 4시간. 새벽 2시.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오늘은 화장실을 2번밖에 안 갔어요. 보통은 밤에 4-5번은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는데 말이죠. 아침에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간밤에 화장실 몇 번 갔는지 알아? 글쎄, 나야 자는데 어떻게 알아? 그나저나 요즘 당신 밤에 조용한데 뒤척이는 소리가 덜하던데. 남편의 말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그런가? 제가 달라진 걸까요? 오늘 손녀가 새로운 미션을 줬습니다. 저녁 산책이었어요. 할머니 저녁 먹고 30분만 동네 한 바퀴 도세요. 격렬하게 안 해도 돼요. 그냥 천천히 걸으시면 돼요. 산책. 나 평생 밭에서 일했는데 무슨 운동이 더 필요해? 할머니 밭일이랑 산책은 달라요. 산책은 마음을 비우고 걷는 거예요. 생각 정리도 되고 소화도 잘 되고 잠도 잘 오게 해줘요. 저는 반신반의하면서도 저녁 7시에 집을 나섰습니다. 동네 한 바퀴를 천천히 걸었어요. 9월 초저녁에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걷다가 경로당 앞을 지나는데 김술래 여사가 보였습니다. 어머, 영자씨, 이 시간에 웬일이야? 산책? 그냥 좀 걸어보려고. 아니, 요즘 얼굴이 좀 펴진 것 같은데? 무슨 좋은 일 있어? 그래, 별일 없는데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습니다. 정말 얼굴이 조금 나아 보이는 것 같기도 했어요. 아니면 김 여사의 말이 기분을 좋게 만든 걸까요? 오늘은 커피 대신 보리차를 마셨습니다. 이제 좀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저녁 8시에 TV를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여전히 잠은 금방 오지 않았지만 예전처럼 불안하지는 않았어요. 손녀가 가르쳐준 대로 천천히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산책하면서 본 것들을 떠올렸어요. 골목 모퉁이에 핀 코스모스, 동네 강아지의 짖는 소리, 저녁 하늘의 구름. 새벽 2시에 눈을 떴지만 다시 잠들 수 있었습니다. 6시까지 잤으니 총 4시간. 어제보다 1시간 더 잤네요. 작은 변화지만 희망처럼 느껴집니다. 7일차 조격의 마법. 날짜 2025년 9월 7일 일요일. 수면 시간 5시간, 자정 5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손녀가 오늘 특별한 선물을 가져왔어요. 조격기였습니다. 할머니 이거 매일 저녁에 15분씩 해보세요. 발을 따뜻하게 하면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잠도 잘 온대요. 조격, 그게 뭐라고? 할머니 속는 셈 치고 한 번만 해봐요. 저녁 9시, 저는 조격기에 따뜻한 물을 받아 발을 담갔습니다. 처음에는 시큰둥했는데 물의 온기가 발에서 다리로, 다리에서 온몸으로 퍼지는 게 느껴졌어요. 이거 좋은데? 15분 동안 앉아서 TV도 안 보고 그냥 발을 담그고 있었습니다. 신기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몸의 긴장이 풀리는 것 같았고요. 조격을 마치고 수건으로 발을 닦는데 발이 보드랍고 따뜻했습니다. 침대에 누웠을 때 발끝까지 포근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자정쯤 잠이 들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1시간 만에 잠든 겁니다. 보통은 2-3시간은 뒤척이는데 말이죠. 새벽 5시에 눈을 떴을 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5시간을 연속으로 잔 거예요. 1년 반 만에 처음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몸이 가벼웠습니다.
머리도 맑고 기분도 좋았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인물 났는데 뭐 좋은 거 바르나? 그냥 잠을 좀 잤나 봐. 잠을 잤다 당신이 남편의 놀란 표정이 우스웠습니다. 그래요. 나도 놀라 손녀에게 전화했습니다. 지은아, 5시간 잤어. 헐, 진짜요? 할머니 대박. 족욕 효과 있죠? 그게 진짜 좋은 것 같아. 발이 따뜻하니까 편안하더라. 그죠? 계속해보세요. 더 좋아지실 거예요. 오늘 경로당에 갔더니 친구들이 물어봤습니다. 영자야, 너 무슨 일 있어? 얼굴에 생기가 돌던데? 아니, 그냥 요즘 잠을 좀 자서. 어머, 불면증 나왔어. 어떻게 한 거야? 저는 손녀가 시킨 것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줬습니다. 커피 끊기, 저녁 산책, 족욕. 친구들이 놀라워하며 말했습니다. 나도 해볼까? 나도 요즘 잠이 안 와서. 그래, 같이 해봐. 나도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 진짜 되더라.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변하고 있구나. 조금씩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일주일 전에 나는 안 될 거야, 소용없어라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지금의 나는 좀 더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23일 남았습니다. 이제 좀 재미있어지는 것 같네요. 14일 차 비밀 무기 날짜 2025년 9월 14일 일요일 수면 시간 6시간 밤 11시 새벽 5시 2주가 지났습니다. 평균 수면 시간이 5시간을 넘었어요. 믿을 수 없는 변화입니다. 오늘 손녀가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명상을 해볼까요? 명상? 그거 중 같은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냥 조용히 앉아서 호흡에 집중하는 거예요. 10분만 해봐요. 저는 손녀의 지시대로 방바닥에 앉았습니다. 등을 곧게 세우고 눈을 감고 숨을 천천히 쉬었어요. 처음 5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온갖 생각이 다 났거든요. 저녁에 뭐 해먹지? 남편 약은 챙겼나? 아들 녀석은 요즘 안 보이네. 하지만 손녀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생각이 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생각을 없애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생각이 났구나 하고 인정하고 다시 숨으로 돌아오면 돼요. 그렇게 분을 앉아 있었습니다. 신기하게도 끝날 무렵에는 마음이 고요해졌어요. 머릿속이 맑아진 것 같았고요. 할머니 어때요? 나쁘지 않네. 마음이 좀 차분해진 것 같아. 그죠? 매일 자기 전에 10분씩만 해보세요. 잠드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날 밤 명상을 하고 족욕을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책을 조금 읽었어요. 손녀가 빌려준 수필집이었는데 편안한 문장들이 마음을 달래줬습니다. 밤 11시 책을 덮고 불을 껐습니다. 그리고 잠이 들었어요. 금방. 아침에 일어나니 시계가 5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6시간을 잔 겁니다. 중간에 한 번도 깨지 않고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손녀에게 전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지은아, 6 중간에 안 깨고. 할머니 정말요? 완전 대박이에요. 할머니 이제 거의 정상 수면이에요. 전화를 끊고 거울을 봤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많이 옅어져 있었어요. 피부도 좀 나아 보이고요. 경로당에 가니 친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영자야, 비결 좀 알려줘. 나도 따라하고 싶어. 순례도 족욕기 샀다며? 너 때문에. 영자가 요즘 10년은 젊어 보여. 뭐 먹는 거 있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거 없어. 그냥 규칙적으로 자고 저녁에 산책하고 족욕하고 그것뿐이야. 그게 쉬운 줄 알아? 우리도 해볼게. 김술래 여사가 말했습니다. 영자야, 우리 잘자기 클럽 만들까? 같이 하면 더 재미있을 것 같아. 잘자기 클럽? 응, 매주 모여서 얼마나 잤는지, 어떤 방법이 좋았는지 이야기 나누는 거야. 어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다음 주부터 할까? 그날 저녁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많이 좋아 보여. 나도 기분이 좋네. 그래, 당신도 족욕할래? 저기요, 그게 뭔데? 저는 남편에게 족욕기를 보여주고 설명했습니다. 남편은 시큰둥했지만 제가 워낙 좋아 보이니까 한번 해보겠다고 했어요. 그날 밤 우리 부부는 나란히 앉아 족욕을 했습니다. TV도 끄고
그냥 조용히 앉아서 발을 담그고 있었죠.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거 나쁘지 않네. 그치? 내가 뭘 했어? 그렇게 우리는 조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결혼 40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조용히 평화롭게 함께 앉아 있는 것 같았어요. 16일 남았습니다. 이제 절반을 넘었네요. 18일 차. 이익이 날짜 2025년 9월 18일 목요일 2시간 새벽 4시 6시. 오늘은 최악의 날이었습니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아들 식구는 어떻게 되는 거지? 손주들 학비는 전혀 내내 불안했습니다. 밥맛도 없고 산책도 하기 싫었어요. 그래도 손녀와의 약속이 있으니 억지로 동네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걱정뿐이었죠. 족욕을 할 때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명상을 하려고 했지만 도저히 집중이 안 됐어요. 자꾸 아들 생각만 났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올 리 없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다가 시계를 보니 새벽 2시, 다시 보니 3시, 또 보니 4시, 역시 안 되는 거구나. 잘 되나 싶더니만 좌절감이 밀려왔습니다. 지난 2주 동안의 노력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새벽 4시쯤 겨우 잠이 들었지만 6시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몸이 천근만근이었고 머리는 지끈거렸죠. 아침에 손녀에게 전화했습니다. 지은아, 나 어제 거의 못 잤어. 할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아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손녀는 조용히 들어주더니 말했어요. 할머니 걱정되시는 거 당연해요. 저도 걱정돼요. 그런데 할머니 하루 못 잤다고 해서 지금까지의 노력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이렇게 쉽게 무너지면 뭐하러? 할머니 수면은 직선으로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좋았다 나빴다를 반복하면서 점점 나아지는 거예요. 특히 스트레스를 받으면 일시적으로 나빠질 수 있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정말? 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못 잤으면 내일 다시 하면 돼요. 할머니가 지난 2주 동안 만든 습관들이 할머니를 다시 좋은 수면으로 이끌어줄 거예요. 손녀의 말에 조금 위안이 됐습니다. 그래요. 하루 못 잤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저녁에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아들 걱정 많이 되지? 그럼 안 되겠어? 근데 당신, 우리가 걱정한다고 해결되나? 아들 녀석 나이가 몇인데.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져야지.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응원하고 필요할 때 도와주는 거야. 당신이 밤새 걱정해서 잠 못 자면 당신만 힘들어. 아들한테도 도움 안 돼. 남편의 말이 맞았습니다. 제가 밤새 뒤척여봤자 상황이 나아지는 건 아니니까요. 오늘은 일찍 족욕을 했습니다. 물을 조금 더 뜨겁게 했더니 긴장이 더 많이 풀렸어요. 명상도 했습니다. 처음엔 잡념이 많았지만 천천히 숨에 집중하니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내일은 더 잘 잘 수 있을 거예요. 손녀 말대로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요. 다시 일어서기. 날짜 2025년 9월 21일 일요일. 수면 시간 5시간 30분 밤 11시 새벽 30분. 3일이 지났습니다. 18일 차에 악몽 같은 밤 이후로 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19일 차에는 4시간을 잤고 20일 차에는 5시간을 잤어요. 그리고 오늘 5시간 30분을 잤습니다. 예전 수준으로 돌아온 거죠. 손녀가 말한 게 맞았습니다. 하루 못 잤다고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지난 2주 동안 만든 습관들이 저를 다시 좋은 수면으로 이끌어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나 할 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아들에게서도 좋은 소식이 왔습니다. 구조조정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괜한 걱정으로 밤을 새웠던 거죠. 하지만 그 경험을 통해 배운 게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아도 잠깐 무너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 오늘 경로당에서 잘자기 클럽 첫 모임이 있었습니다. 5명이 모였어요. 김술래, 박정숙, 이영희, 해명자, 그리고 저. 각자 지난주에 어떻게 잤는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나는 족욕기 샀는데 진짜 좋더라. 발이 따뜻하니까 편하네. 정숙, 나는 커피 끊는 게 제일 힘들어. 그래도
참고 있어. 영희 산책하면서 동네를 새롭게 봤어. 몰랐던 가게도 발견하고. 명자, 나는 아직 잘 안 돼. 여전히 차답게 해. 저는 명자에게 말했습니다. 명자야, 나도 18일 차에 거의 못 잤어. 근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니까 다시 좋아지더라. 조급해 하지 마. 그래, 나도 계속해볼게. 우리는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격려하고 웃었습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재미있고 힘이 났어요. 집에 돌아와서 손녀에게 전화했습니다. 지은아, 오늘 잘 자기 클럽 했어. 와, 정말요? 어땠어요? 좋았어. 같이 하니까 더 재미있더라. 그리고 다들 조금씩 좋아지고 있대. 할머니가 친구분들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주시는 거예요. 멋지다, 우리 할머니. 손녀의 칭찬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 혼자만 좋아진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함께 좋아지고 있다는 게 뿌듯했어요. 밤에 남편과 함께 족욕을 했습니다. 이제는 남편도 익숙해져서 먼저 족욕기를 꺼내놓더라고요. 당신 덕분에 나도 건강해지는 것 같아. 뭐 요즘 발이 안 시리고 잠도 더 잘 오는 것 같아. 그럼 됐다. 함께 발을 담그고 앉아있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TV도 없이 그냥 조용히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편안했어요. 9일 남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25일 차 예상 밖의 변화. 날짜 2025년 9월 25일 목요일. 수면 시간 6시간 30분 밤 10시 30분 새벽 5시. 오늘 아침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웃고 있었거든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유 없이. 언제부터 제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을까요? 불면증으로 고생하면서 얼굴은 점점 굳어갔고 늘 피곤하고 짜증나고 우울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거울 속에 제 얼굴이 밝아 보였어요. 눈에 생기가 돌고 입가에 미소가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는데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노래도 부르고 그러던데? 네, 어제 부엌에서 콧노래 부르더라. 오랜만에 들었어. 제가 노래를 불렀다고요? 저도 몰랐습니다. 그만큼 기분이 좋아진 거겠죠. 오늘 손녀가 집에 왔습니다. 제 얼굴을 보더니 활짝 웃었어요. 할머니 완전 달라지셨어요. 피부도 좋아지고 표정도 밝아지고. 그래? 잠을 잘 자니까 그런가 봐. 할머니, 수면은 단순히 피로 회복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의 모든 시스템을 회복시키죠. 면역력도 높아지고 호르몬 균형도 맞춰지고 심지어 피부도 좋아져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예뻐진 거구나. 맞아요. 할머니 원래 예쁘신데 이제 더 빛나세요. 손녀는 제 수면 일기를 펼쳐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25일 동안의 기록을 보니까 평균 수면 시간이 3시간에서 6시간으로 늘었어요. 거의 2배예요. 그리고 중간에 깨는 횟수도 4-5번에서 1-2번으로 줄었고요. 진짜 그렇게 좋아진 거야? 네, 숫자로 보니까 더 확실하죠. 할머니가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다 기록에 나와 있어요. 그날 오후 저는 오랜만에 옷장을 정리했습니다. 예전에는 피곤해서 엄두도 못 냈던 일이죠. 정리하다가 몇 년 전에 산 옷들을 발견했어요. 그때는 몸에 맞았는데 지금은 좀 헐렁했습니다. 내가 살이 빠졌나? 체중계에 올라가 보니 정말 2kg이 빠져 있었습니다. 다이어트를 한 것도 아닌데 말이죠. 저녁에 손녀에게 물어봤습니다. 지은아, 잠을 잘 자면 살이 빠질 수도 있어? 당연하죠. 수면 부족하면 식욕을 증가시키는 호르몬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야식도 찾게 되고요. 반대로 잘 자면 호르몬이 정상화되면서 자연스럽게 체중이 조절돼요. 헐, 그런 거였어? 예상하지 못한 변화들이 계속 나타났습니다. 무릎이 덜 아프고 소화도 잘 되고 기억력도 좋아진 것 같았어요. 가장 큰 변화는 마음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늘 불안하고 초조했는데 지금은 평온했어요.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났었는데 이제는 여유롭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경로당에 갔더니 친구들이 말했습니다. 영자야, 너 정말 많이 좋아졌다. 나도 너처럼 되고 싶어. 그럼 같이 해. 별거 아니야. 규칙적으로 자고 저녁에 산책하고 족욕하고 그것뿐이야. 그게 쉬운 줄 알아? 처음엔
어려워. 나도 그랬어. 근데 하다 보면 익숙해져. 그리고 몸이 좋아지는 게 느껴지면 계속하게 돼. 순례가 말했습니다. 나도 요즘 5시간은 자. 예전엔 3시간도 못 잤는데 나도 족욕이 진짜 효과 있더라. 우리는 서로의 변화를 축하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좋아지고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5일 남았습니다. 30일이 끝나도 이 습관들을 계속 이어갈 거예요.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제 삶의 일부가 되었으니까요. 30일차 새로운 시작. 날짜 2025년 9월 30일 화요일. 수면 시간 7시간, 밤 10시 새벽 5시. 30일이 지났습니다. 오늘 아침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은 시계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새벽 5시, 밤 10시에 잤으니 7시간을 잔 거예요. 7시간입니다. 1년 반 만에 처음으로 7시간을 연속으로 잤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30일 전 저는 이 천장을 보며 절망했었죠.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희망이 보입니다. 아니, 희망이 아니라 실이에요. 제가 정말 잘 자고 있으니까요. 아침 식사를 하면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이 30일째야. 30일? 응. 지은이랑 시작한 수면 프로젝트. 오늘이 마지막 날이야. 아, 그게 벌써 30일이나 됐어? 당신 정말 많이 좋아졌어. 나도 덩달아 좋아진 것 같고. 고마워. 여보, 같이 해줘서. 나도 좋은데. 손녀가 오후에 집에 왔습니다. 손에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할머니 30일 완주 축하드려요. 어머, 이게 뭐야? 할머니를 위한 선물이에요.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처음에 반신반의하시던 할머니가 30일을 다 채우실 줄 몰랐어요. 나도 몰랐어. 근데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네. 우리는 함께 앉아 지난 30일을 돌아봤습니다. 수면 일기를 펼치니 제 여정이 한눈에 보였어요. 1일차 3시간 수면, 말도 안 되는 규칙들. 7일차 5시간 수면, 족욕의 마법. 14일차 6시간 수면, 비밀 무기. 18일차 2시간 수면, 2기. 21일차 5시간 30분 수면, 다시 일어서기. 30일차 7시간 수면, 새로운 시작. 손녀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보세요. 처음엔 3시간이었는데 지금은 7시간이에요. 중간에 위기도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정말 대단하세요. 지은아, 내가 없었으면 못했을 거야. 고마워.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방법을 알려드렸을 뿐이에요. 실천하신 건 할머니예요. 할머니의 노력과 의지가 이 변화를 만든 거예요. 저녁에 잘자기 클럽 친구들이 집에 왔습니다. 제 30일 완주를 축하하기 위해서였어요. 영자야, 정말 축하해. 너 덕분에 우리도 다 좋아졌어. 순례가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평균 6시간은 자. 정말 고마워. 정숙이 말했습니다. 나는 커피를 끊었어.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제는 안 마셔도 괜찮아. 영희가 말했습니다. 나는 저녁 산책이 제일 좋아. 요즘 동네가 이렇게 예뻤나 싶더라. 명자가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 4시간 정도밖에 못 자는데 그래도 예전보다 훨씬 나아. 계속할 거야.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고 축하했습니다. 차를 마시며 앞으로의 계획도 이야기했어요. 우리 계속 만나자. 일주일에 한 번씩 서로 응원하면서 계속 잘 자자. 친구들이 돌아간 후 저는 수면 일기의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30일이 지났지만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에요. 저는 이제 압니다. 잠은 선물이라는 것을, 건강도 행복도 삶의 질도 모두 좋은 수면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30일 전에 저는 불면증이 제 인생을 망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불면증은 제게 보내는 신호였어요. 내 몸을 돌봐라. 내 삶을 돌아봐라. 변화가 필요하다는 신호. 수면 프로젝트를 하면서 저는 잠만 찾은 게 아닙니다. 저 자신을 찾았어요. 건강한 습관들, 규칙적인 생활, 마음의 평온함, 그리고
무엇보다 다 나를 돌보는 것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손녀 지은이가 가르쳐준 것들은 단순한 수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였어요. 포기하지 않기, 작은 변화 만들기, 인내심 갖기, 자신을 믿기. 18일 차에 거의 못 잤을 때 저는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역시 안 되는구나 생각했죠. 하지만 손녀가 말했습니다. 하루 못 잤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넘어져도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이제 저는 매일 저녁 10시에 잠자리에 듭니다. 조격을 하고 명상을 하고 책을 조금 읽다가 잠이 듭니다. 아침에는 상쾌하게 일어나 하루를 시작해요. 경로당 친구들과는 계속 잘자기 클럽을 운영할 겁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면서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좋아지는 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이제 압니다. 남편과는 매일 저녁 함께 조격을 합니다. TV를 끄고 조용히 앉아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생겼어요. 결혼 40년 만에 새롭게 서로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손녀 지은이에게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감사합니다. 이 아이가 제 인생을 바꿔놨어요. 앞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경험을 나눠주고 싶습니다. 혹시 이 일기를 읽는 분 중에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있다면 말씀드리고 싶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138일 동안 고생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약도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됐어요. 하지만 작은 습관들을 하나씩 만들어가니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저도 8일 차에 2시간밖에 못 잤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괜찮습니다. 30일이 걸렸지만 그 30일이 제 인생을 바꿔놨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작은 것부터요. 저녁 커피를 끊어보세요. 저녁에 10분만 산책해보세요. 조격을 해보세요. 하나씩 천천히 꾸준히 변화는 조용히 찾아옵니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났을 때 나 잘 잤네? 하는 순간이 올 거예요. 그 순간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아시게 될 겁니다. 잠은 사치가 아닙니다. 권리예요. 우리 모두는 잘 잘 자격이 있습니다. 이제 저는 이 일기를 덮으려 합니다. 하지만 수면 일기 쓰기는 계속할 거예요. 30일이 끝났다고 끝나는 게 아니니까요. 이제는 제 삶의 일부가 되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제 자신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영자야, 잘했어. 정말 수고했어. 앞으로도 잘할 수 있을 거야. 너는 강하니까. 그리고 이 일기를 읽는 여러분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믿으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좋은 밤, 좋은 잠, 좋은 내일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혹시 따라 해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제가 실천한 것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저녁 루틴, 오후 6시 밤 10시, 1.5후 이후 카페인 금지, 커피, 녹차, 홍차 대신 보리차, 캐모마일 차 마시기. 2점, 저녁 식사는 가볍게 자기 3시간 전까지. 너무 배부르면 소화 때문에 잠이 안 옴. 3점, 저녁 7시 30분 산책. 격렬하지 않게 천천히 동네 한 바퀴. 생각 비우고 주변 경치 감상하기. 4점, 저녁 8시 이후 스마트폰 TV 끄기. 책 읽기, 라디오 듣기, 가족과 대화하기. 5점, 저녁 9시 조격 15분. 따뜻한 물에 발 담그기. 조용히 앉아서 마음 가라앉히기. 6점, 저녁 9시 분 영상 10분. 편하게 앉아서 호흡에 집중. 생각이 나도 괜찮음.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기. 7점, 밤 10시 잠자리 들기. 매일 같은 시간에 눕기. 잠이 안 와도 감고 누워있기. 억지로 자려고 하지 않기. 주티 낮잠 자지 않기. 낮에 졸려도 참기. 침실은 시원하고 어둡게 유지. 편안한 잠옷 입기. 침대는 오직 잠잘 때만 사용. 침대에서 스마트폰 보지 않기.
잠이 안 오면 억지로 누워있지 말고 일어나서 책 읽기, 수면, 일기, 쓰기, 변화 관찰하기, 친구들과 함께 하기, 서로 격려하기 기억하세요. 하루 이틀에 변화가 오지 않습니다. 중간에 못 자는 날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세요. 인내심을 가지세요.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모두들 편안히 주무시길 바랍니다.